얘들아 이제 다음 단원 가야 되는데 또 휴가하기가 애매하거든? 네. 그냥 안 쉬고 하다가 일찍 끝나자. 네. 괜찮죠? 물 한 잔 갖다 놔. 자, 다음 단원 제목이 명제라는 거거든? 명제가 뭐냐면 유명한 문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전 세계 어떤 사람이 읽어도 이건 무조건 맞아요, 이건 무조건 틀려요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풍문고는 남녀공학이다. 맞아? 맞지? 그치? 그럼 이건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중동고는 여고다. 맞아? 네. 아니요. 틀렸죠? 명백하게 틀렸지. 누가 봐도 틀렸지. 명제야 아니야? 문제예요. 명제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부를 거야. 알겠어? 그럼 수학으로 따지면 항상 참이 되는 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항등식이라 그래. 그렇잖아. 예를 들어 생각해봐. 2x는 x 플러스 x래. 이거 항상 맞는 거잖아. 이거 명제지. 네. 이거 명제야. 항등식이니까 명제야. 네. 이건 누가 봐도 맞거든. 네. 그럼 만약에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3 플러스 x 빼기 2래.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있대. 이거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지. 네. x에 뭐가 들어가도 맞을 리가 없지. 네. 자, 첫 번째 이거 명제야 아니야? 맞아요. 이거 명제야? 항상 참이니까 명제야? 이거 명제야 아니야? 문제. 명제야. 항상 틀렸으니까 명제야. 네. 알아들었어? 그럼 만약에 3x 플러스 1은 2x다. 이런 건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런 방정식은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 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명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맞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 알겠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얘네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는 조건이라고. 이해됐지? 됐어?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조건이 참이 될 수도 있고 조건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집합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는 그런 x가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서는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그 맞을 때가 되도록 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뭔가 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 진리가 막 무슨 뭐 종교적인 의미의 진리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도 왜 진리인지 모르겠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결국에는 집합이 등장해. 알겠지? 그래서 사실상 말싸움하고 막 문장으로 푸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다 보면은 전부 다 집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 미리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됐어요? 아, 그리고 자, 여기도 봐봐. 부정이 뭐지? 뜻이 없는 아니다. 그치? 이거는 뭐 두 가지 뜻이 있죠. 너네가 부정방정식 이런 거 할 때는 안 정해져 있다 이거고, 영어에서 뭐 네거티브라고 할 수도 있잖아. 명제에서 말하는 부정은 네거티브의 반대말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자, 부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어떤 명제를 부정하고 싶어. 명제의 부정. 그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A라는 문장이 써 있어. 그럼 A의 문장의 부정을 우리가 그냥 A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A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말인 부정은 A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네?
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A가 아니라는 표현을 앞에다가 물결을 써요. 이건 이제 A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냥. 알겠어? 이런 걸 왜 정할까? 아니 편하잖아. 뭐가 아니다 네 글자 쓰기 싫잖아. 이게 빠르잖아요. 정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모든 실수는 유리수다. 자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 왜 명제지? 무조건. 틀리니까. 됐어?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모든 실수는 유리수다라고 할 때 여기 괄호에 수식어가 뭐가 들어있냐면 항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야. 모든 실수는 항상 유리수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애초에 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유리수가 아닌 게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틀린 거야. 근데 애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선생님 아니 실수 안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둘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면 맞는 거고 무리수면 틀린 거니까 이건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렇게 아예 문장이 땅 하고 박혀있을 때 여기가 모든 어쩌고는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는 항상이 붙어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분명 우리가 이제 거짓인 틀린 명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거짓인 명제를 우리가 한번 부정할 거야. 자, 이게 A라는 문장이라고 쳐봐. 그럼 A의 반대말이 뭐지? 모든 실수는? 무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 그래, 유리수가 아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의미 맞을까요? 네? 민무 예. 연락을 안 되는 줄? 알겠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실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됐어? 됐어? 예시를 이렇게 할게. 예시가 정확히 안 보이네.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나? 그치? 그럼 봐봐. 너네가 뭔가 부정으로 반대말을 쓴다라고 하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 있는 게 뒤집히는 거지 여기 앞쪽에 써있는 어쩌고라는 얘기는 바뀌지 않아. 됐어? 모든 실수는 유리수의 반대말이 뭐야? 모든 실수는 유리수가 아니다야. 이해돼? 나 그렇게 쓸 건데 나 한번 거기 책을 좀 봐봐. 이게 책 순서에 따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198쪽 보세요.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식 인정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명제 부정 P라는 게 그냥 문장이래. 지금 내가 써준 건 A 그지? 그러면 P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제의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그걸 쓸 때는 P 앞에 괄호를 쓰겠대. 괄호래 물결을 치겠대.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문장 P가 써있어. 만약에 어떤 문장 P가 참이래. 맞는 말이래. 그럼 당연히 그 P를 부정해서 얘기한 반대말은 거짓이겠죠. 김도윤은 남자가 참이야. 그럼 부정은 뭐야? 김도윤은 남자가 아니다. 거짓이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만약에 어떤 문장이 틀린 문장이래. 그럼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한 건 거꾸로 참이 되겠죠.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 여기 외우는 게 절대 안 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돼 다. 자 198페이지에 맨 아래 아까 얘기했다. 조건은 뭐냐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걸 조건이라고 했고 그 맞을 때가 되는 원소들만 모여있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네. 자 한번 이렇게 쓸게. 그럼 여기 봐봐. 어떤 조건 P야. 명제 아니고 조건이야. 자,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의 집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거를 대문자 P라고 쓸 거야. 소문자 P, 대문자 P. 그러면 P의 부정인 반대말이 있잖아. 반대말이 참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말 그대로 요거를 뒤집은 거니까 얘를 뒤집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좀 어렵나? 이렇게 볼게. 만약에 조건 P가 뭐라고 써있냐면 x 플러스 1이 3보다 커요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이건 x에 4, 5, 6, 7 들어가면 맞는 거지. 네.
근데 0 정하면 틀렸지. 네.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진리집합 P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우리가 애초에 이게 참이 되는 걸 쓸 거니까 1을 옆으로 넘겨서 x가 2보다 커지는 것들이야 라고 쓸 거라고, 그지? 네. 그러면 이제 2.1이 와도 맞는 거고 2.3이 와도 맞는 거고 다 맞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여기서 not P를 쓸 거야? P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P의 부정인 거는 얘를 부정하는 얘기잖아. 이게 뭐라고 쓰겠어, 네가? 반대로 이보다 얘가 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거나 2가 나오면 안 돼. 작거나. 작거나 같다지. 이게 부정이잖아. 이게 부정이잖아. 됐어? 아까 너가 유리수다의 반대말을 무리수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맞지만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뒤집는 거야. 뭐다? 뭐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지?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아니지. 뭐 이런 YP도 있잖아. 인정하지? 그래서 크다의 반대말은 크지 않다야.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x바 뭐라고 쓸 거냐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거야. 근데 보니까 얘랑 서로 여집합 아니시냐고요? 완전 반대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서로 여집합의 관계가 있다. 인정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이 뜻이죠? 그게 아마 거기 맨 아래 써 있는 거고. 인정합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오세요. 쌤은 둘 중에 뭘 쓰든 상관없는데 뭘 쓰더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물결 필수는 피해요 지금. 아니지. 물결 표시는 문장을 뜻하는 거야. 아 물결 표시는 그냥 이런 문장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여집합은 그 애들이 다 들어있는 집합을 뜻하는 거고. 사실상 이거 뭐 숫자로 보면 거의 똑같죠. 알겠지? 그냥 정확하게 얘는 문장, 얘는 그게 되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뒤에 와봐. 개념 3번에 보면은 이제 조건인데 그 조건이 하나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써 있을 때가 있거든. 봅시다. 조건 P 그리고 Q. 이게 뭘까? P가 되면서 Q도 되는 둘 다 되는 걸 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P가 되는 집합을 라지 P, 대문자 P,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그거의 교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겠지.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그럼 만약에 조건이 P 또는 Q라고 그러면 뭐라고 써? 합집. 둘 중에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얘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또는이니까 얘 아니면 얘, 합집합. 그래서 너네가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는 게 뭐냐면 and,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교집합이다 했지. 그리고 or, 또는 이런 거 뭐라고 쓴 거야? 이런 거는 다 합집합 기호다. 이런 식으로 너가 거의 외우게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나?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려워진다. P 그리고 Q의 부정이 뭘까? PC, QC, P 이거 여집합. P 자, P 그리고 Q의 부정을 뜻하는 문장이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그지? 근데 여기 사이에 그리고가 아니고 그리고도 뒤집는 거야. 아. 이유는 드물건의 법칙.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요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써있는 진리집합은 얘의 여집합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애초에 얘를 부정한 거니까 얘를 부정한다며. 이해해 지금? 그럼 여기 써있는 게 요거랑 이렇게 써있어야 여집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얘가 이거죠. 이해돼? 너네가 약간 부정을 하나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를 부정한 건 또는 이야 이렇게 또 외우게 돼.
그럼 반대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겠지. 서로 반대말처럼. 이해됐어? 자, P 이렇게 해볼게. 그럼 만약에 어떤 조건이 써있어. 조건에 뭐라고 써있냐면 X는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입니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not P는 뭐야? P가 아니다. 이걸 not P라고 해요. P의 부정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X는 아까 이걸 안 바꾼다 했지? 여기는 이 문장을 뒤집는 거지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X는 뭐라고 써요? 이거의 반대말 3의 배수가 아니 그리고 얘는 4의 배수가 아니 그치? 근데 여기에 건하는 무슨 뜻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의미가 또는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리고 3배수도 안 되고 4배수도 안 되고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그냥 이런 뜻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은 내가 바꿀 때 항상 상황이 수학이니까 뭐 약수, 배수, 뭐 집합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뒤집고 하나 뒤집고 여기 가운데도 뒤집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지? 됐어? 여기까지가 지금 199페이지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좀 개념이 중요해서 얘기를 쭉 같이 책 보면서 하고 그리고 문제를 천천히 풉시다. 자, 개념 4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래. 그리고 그거를 맞는지 틀린지를 보재. 됐어? 그럼 봐봐.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써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그냥 이 문장이 말이 된다는 뜻이지. 예?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가 들어있는 진리집합이 숫자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p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써있대. 자, 여기 말해서 말하는 어떤은 무슨 뜻일까? 얘는 말 그대로 every고 얘는 some이잖아. 그치?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없더라도 그냥 이게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거는 나한테 알려주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조건인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p다. 만약에 이 말 자체가 어떤 x에 대하여 x는 3의 배수다 이렇게 써있으면은 이거 그냥 그런 뜻이잖아. 말 그대로 369들어가면 맞는 거고 아니 말고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너네가 모든과 어떤을 비교할 때 모든이 들어있는 상황은 너무 강력한 거고 어떤이 들어있는 거는 일부는 되고 일부가 안 될 수도 있고 라고 나눠서 할 수 있다고. 그지? 맞아? 그러면 어떤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p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말은 p가 아니다니까 얘가 not p이잖아. 그러면 not p의 진리집합이 얘지. 그게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p가 공집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p가 안 된대. 그럼 p가 되는 걸 모아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냥 공집합이지. 그게 거기 200페이지 왼쪽에 써 있는 거예요. 아우 어려워 그지? 머리 터지냐? 여기 봐봐.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한번 문장을 예를 들어줄게.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커요 라고 했다 치자. 자, 이 문장은 참일까 거짓일까? 거주시죠. 왜? X
실수는 제곱하면 그거 뭔가 몸이 알겠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네. 여기 봐봐. 내 실제 키가 174cm거든. TMI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 이게 사실이야. 만약에 근데 어떤 문장이 딱 써있어. 석지원 씨의 키는 165cm 이상입니다 라고 했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그럼 네 말대로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니까 여기가 항상 0 이상이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 그럼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맞는 말이지. 네. 마치 이게 맞듯이. 아 네. 인정하겠어? 네. 돼? 그럼 도현아 봐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런 식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집합의 원소인 x가 다 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전체 집합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실수다 미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 그래봐. 그럼 이거 맞을까? 틀려. 왜 틀려? 제곱해서 왜냐면 이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얘가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건 또 무슨 뜻이야? 이거를 집합으로 썼을 때 이 집합 자체가 공집합인 거지.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돼? 그거를 약간 좀 수학적인 표현을 거기 써놓은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게 개념 4번인 거고. 자, 마지막 200번, 200쪽이 맨 아래.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개념 5번 봅시다. 200쪽 맨 아래. 야, 뭐라 써있어? 모든이랑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이래. 200쪽 아래 개념 5번. 자, 모든 x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그지? 뭐에 대하여 p입니다 라고 써있대. 됐지? 그렇게 써있는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 써있는 p이다를 부정할 거니까 여기가 p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만 뒤집는 게 아니고 여기 써있는 이것까지도 뒤집어서 여기를 모든을 뒤집어서 어떤이라고 바꿔야 된대. 됐어? 됐어?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거를 부정하라 그러면 이거의 부정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부정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문장 전체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바꾼대. 알아들었어? 근데 이 예시가 이거는 문제 풀면서 봐야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일단 맨 뒤쪽 쪽에 와볼래? 203페이지에 기본 5번 보세요. 항상 여기는 너무 다 문장 말싸움하는 거라서 좀 숫자가 들어있는 예시가 나와야 너네가 편해 오히려. 국어처럼 계속하면 힘들거든. 자, 기본 5번부터 봐봐. 다음 명제가 맞아요, 틀려요를 물어본다, 그지?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 그랬어. 이게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네? 이 문장이 맞냐고 틀리냐고. 기본 유형 5번에 1번. 맞죠. 이게 맞으려면은 너 말대로 어떤 모든 게 다 들어가도 무조건 다 돼야 되거든. 아 0이 안 돼. 그 0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틀렸지. 네. 이거는 안 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아 네. 됐어? 네. 그러면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빼기 1에 절대값 붙였더니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번에 모든이 아니고 어떤이니까 단 한 개라도 그냥 이게 말이 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런 애가 있냐 없냐? 있어요. 있죠. 1이라고 있죠.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가 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참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어? 아래 기본 6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 첫 번째,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그래 이 예시가 괜찮다. x에 대하여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됐지? 됐지? 야 그럼 일단 봐봐. 윤효야 이거 문장 참이냐 거짓이냐? 거지. 왜? 1 때문에. 1 때문에 안 되지. 네.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지금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거를 부정한 문장은 무조건 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김도윤 남자다? 참. 김도윤 남자가 아니다? 거짓. 참인 게 있으면 뒤집은 건 당연히 거짓이고 거짓인 게 있으면 뒤집은 건 당연히 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장을 부정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부정된 문장은 무조건 참이 돼야 되거든.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너네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만 뒤집어서 이렇게 쓴다고 쳐봐. 그리고 만약에 얘를 안 바꾼다고 쳐봐. 그러면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요거다. 이거 참이야? 아니요.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모든을 뒤집어서 어떤 자연수 x라고 뒤집어야 그래야 이 문장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 왜? 1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알아들었어? 자연수를 안 바꿔요. 아 여기에 이게 참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장 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숫자의 세계는 자연수만 생각한다. 그 자연수에 있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은 이거다. 그걸 뒤집는 말은 뭐 그 자연수 세계에서 어떤 것은이라고 뒤집는 거지 이 세계 자체를 벗어나는 건 아니야. 그럼 자연수를 바꾸면 뭐라고 바꿔? 유리수? 실수? 복소수? 허수? 애매한데요.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있는 수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네가 처음 배울 땐 도대체 이걸 식을 어디까지 바꾸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알겠지? 여기 나도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범위를 뒤집는 거랑 여기 있는 모든 어떤을 뒤집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럼 2번 한번 불러보세요. 2번이요? 기본 유형 6번에 2번 답을 한번 얘기해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 곱하기 x 빼기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인정하니? 네. 자 필수 7번 봅시다. 자, 실수 x에 대하여 다시 뭐라고? 실수 x. 지금부터 얘기하는 문제 속의 세계는 무슨 세계? 실수인 세계. 허수 i는 없는 세계. 인정하지? 거기서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5 이하인 거고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14가 0보다 작은 거래. 자, 일단 비분식이니까 풀 수 있죠, 그죠? 네. 위에 거 뭐라고 써요? x는 뿔마 5 사이에 x가 들어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x 빼기 7,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7 사이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조건에 뭐라고? p 그리고 q가 아닌 거 나 q 그러면 이거의 지배집합은 뭐야? 얘는 p고 얘는 q의 여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죠. 됐어? 그러면 p 그리고 나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한마디로 p 빼기 q라고 봐도 되는 거지. 네. 얘로 보든 얘로 보든 네가 편한 걸로 하시라고. 됐어?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포함
플러스 5 포함 여기가 P. 그러면 Q는 마이너스 2하고 7 이렇게 되는 게 지금 Q잖아. 마이너스 아, 뭐하냐 보셨어요? 얘는 밖에서도 보였나봐. 마이너스 여기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랑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Q잖아. 그럼 Q의 여집합은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펼치라는 얘기 아니야? A부터 B까지의 반대말이면 뭐겠어? 나머지 이렇게겠지. 여기 칠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요 Q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요거 포함하고 요거 포함하는데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거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고. 근데 여기가 교집합으로 그리고 오니까 정답은 이쪽이 되겠지. 이해돼? 왜? 왜? 힘들어? 야, 205쪽. 쪽 필수 8번 문제 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래. 됐지? 근데 여거에 부정이 참이되래. 있지?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공부할 거는 이거의 부정을 써보자. 뭐야? 이거의 부정을 뭐라고 써야 돼? 아니, 끝까지 불러.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어떤 실수를 뒤집어서 모든이라고 하는데 숫자 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를 x제곱 빼기 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이거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도 얘가 맨날 0 이상이라는 거니까 요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두 번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것 중에 얘네만 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쪽이면 여기 음수인 게 생겨버리니까.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접하거나 두근을 갖지 않는 모양으로 생기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죠. 요거의 판별식 B' 제곱 빼기 AC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지. K는 16 이상이다. 됐어? 여기 봐, 여기 봐. 그러면 이거를 부정을 적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봐봐. 자, 어떤 문장에 부정이 참이래. 반대말로 바꿔야 맞는 말이래. 그 원래 문장은 틀렸다는 거지. 그럼 얘가 틀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음수인 상황이 나올 수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죠.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여기 명제가 잘 이해되는 거라고. 그럼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어떤을 왜 모든으로 바꾸는지 알겠지? 인정됐지? 넘어가시고.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스텝 1까지는 숙제 푸세요. 스텝 2는 만약에 있으면 풀지 말고. 자, 207쪽 보시면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래. 여기 볼게. 두 명제가 있어. 두 문장이 있어. 뭐 조건이든 명제든 어떤 문장이 있어. 근데 만약에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있대. 됐지? 그러니까 뭐가 되면 무조건 결과가 이렇게 튀어나온대 라는 뜻이거든. 자, 일단 이름 붙일게요. 앞에 써있는 얘를 우리가 가정이라 그래. 서포즈 가정,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Q를 우리가 결론이라 그래. 됐어? 그러면 P라고 가정을 하면은 무조건 결과가 Q로 나온다라는 지금 식으로 써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러면 걔는 정삼각형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문장은 맞아? 틀렸지. 그치?
그치? 네. 틀렸지? 근데 만약 거꾸로 어떤 게 정삼각형이면 걔는 이등변이다 라고 써있는 거는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P이면 Q이다. 얘는 거꾸로 Q이면 P이다 라고 써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이 P이면 Q이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호로 쓸 거냐면 P, 화살표 Q 이렇게 쓸 거야. P가 되면 얘는 이렇게 타고 와서 Q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거꾸로 가면 얘를 Q이면 P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됐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너네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P이면 Q이다에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 됐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이게 거짓이라고 너네가 답을 했잖아. 왜 거짓이야? 이등변 생각하는 성질도 있어서. 정삼각형. 그래,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고 해서 얘가 100이면 100 항상 정삼각일 필요는 없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잘 봐봐.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친구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런 거를 수학 용어로 발레라 그래. 발레. 너 롤 하지? 롤 한다며 그때. 저요? 그때 뭐 롤 36레벨이라며. 너 아니었냐? 발레를 카운터 유제풀이라 그래. 알겠어? 반박한다는 그런 뜻이야. 반박한 예시라고. 그러니까 이등변이긴 하지만 정삼각이 아닌 것도 있어. 자, 하나 더 할까? 풍문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러면 너네가 기분이 나쁘지? 너 기분 나쁘잖아. 초식을 남자인데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얘는 되지만 풍문고 학생이긴 하지만 여자가 아닌 사람을 찾았더니 어머 나네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우리가 발레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돼. 왜? 얘가 되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문장 봐봐. 중동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래. 이거 맞는 말이지. 중동고의 학생을 누구를 끌고 와도 다 남자니까. 왜 그래? 중동고 학생이라는 집합이 남학생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되는 거라.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하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진리 집합이 결론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아래 거는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거짓인 거잖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P가 Q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존재하니까 P가 Q에 안 들어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P에 있는 영역에 뭔가가 존재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되는 게 존재하니까.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되는 게 존재하니까. 이해됐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처럼 써있는 명제라고 해서 조건 명제라 그래. 뭐 이명이다 뭔가 조건처럼 생겼잖아. 됐냐? 자, 미리 얘기할게. 너네가 교육과정에서 선생님 그러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부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가끔 애들이 물어보거든. 이거 너네 교과서에 안 써있으니까 물어보지 마. 안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됐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를 부정할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없어요. 그건 대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건 대우고 부정이 아니야. 못해. 조건 명제는 부정할 수 없어. 알겠지? 됐지? 그럼 여기 봐봐. 이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대. 자, 이거에 두 가지를 배울 거야. 1번 역, 2번 대우.
자,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거를 역이라 그래. Q이면 P이다. 쉽죠? 그냥 역지사지할 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자, 대우는 뭐냐면 가정을 앞에 쓰고 결론을 뒤에 쓰는 건 맞는데 그거를 각각 부정해서 쓰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서 이렇게 뒤집는다고. 이런 걸 대우라 그래. 알겠지? 근데 엄청 웃긴 게 뭐냐면 봐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Q이면 P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렸어. 맞지? 아까 전에 그거 정삼각이면 이등변이다 참이지. 근데 뒤집으면 이등변이면 정삼각이 틀렸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장이 참이라고 해서 그걸 거꾸로 쓰는 게 참이지는 않다고. 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틀렸다?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얘를 대우로 써가지고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가 참이면 이건 무조건 참이야. 아, 문장 만들어 볼게. 근데 너네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거 아니야? 중동고는 남고다. 그죠? 중동고 학생은 남자다. 참 맞지? 그럼 이거를 내가 대우 명제로 쓸게. 다시 역으로 쓸게. 역으로 쓰면 뭐야? 남자이면 중동고 학생이다. 참 아닌데요? 그죠? 근데 이걸 대우로 쓸게요. 남자가 아니면 중동고 학생이 아니다. 이해됐어? 남자가 아니면 중동고 학생일 수가 없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문장이 참이면 그거를 대우 명제로 쓴 거는 무조건 참이야. 근데 역으로 쓴 거는 참이 아닐 수도 있어. 아, 머리 터진다. 민효 씨 알아들었어요? 안 되는 예시를 생각해보고 있었어. 알아들었어요? 안 되는 예시 갖고 오면 내가 치킨 사줄게. 네. 근데 만약에 못 만들면 네가 나 사줘? 네. 됐어요? 다시 얘를 이제 그래서 명제를 이렇게 붙일게. 원명제, 원래 명제라는 뜻이야. 얘는 거꾸로 쓴 거니까 역명제라고 할게. 말로 들어. 원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어. 근데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항상 참이야. 그러면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항상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무조건 참 거짓이 똑같은 뜻이라고 그냥. 이해돼? 마지막에 아까 이게 나올 것 같은데 3단 논법? 들어봤니 이거? 네. 네. 그거잖아. 소크라테스. 네. 맞아요. 1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아요. 2번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맞아요. 3번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뒤진다. 뭐 이런 거잖아. 명제 그치?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이야. 봐봐. P이면 Q이다. 됐지? 근데 만약에 Q이면 R이다. 이래. 그럼 이 두 가지 결론에 의하면 결국에 P가 되면은 R이 될 수밖에 없다. 뭘 배웠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 이거를 뭐 3단으로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너네가 살다 보면은 사실 모든 학문은 다 연결돼 있어. 국어도 철학도 수학도 다 연결돼 있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래. 알겠지? 네. 자, 문제 풀고 좀 하다 갑시다. 야, 207쪽. 야, 걔는 간호사 선수하는 애잖아. 장은 별거 안 돼. 그거 아니에요? 그 모음 건강 의사선수. 그게 걔고 장인? 장인은 헤파이스토스고. 역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해도 얘가 말하는 게 맞아. 의사 간호사 선서하는 거. 얘들아 209쪽에 있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좀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딱 그 전까지만 할게. 자, 필수 13번 보세요. 필수 13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대. 됐어?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전부 다 부분집합이면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을 써봐. 해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잖아. 그 다음은 그것 또는 x가 7 이상인 거고, 그 다음 Q 집합은 x가 a 이상인 거지. 됐어? 그러면 요 말이 무조건 이 말에 다 포함돼야 된대.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야. 그냥 순수는 제발 그려. P는 마이너스 1 포함, 4 포함, 아니면 7 이상. 이렇게 있는 여기 1층이 P래. 그러면 Q는 A보다만 이상이면 된대. 근데 그게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된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이 노란색 범위 안에 얘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저씨 안 돼. 맞죠? 이게 맞는 거 맞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보다시피 얘도 포함되어 있고 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둘이 정작 같아도 문제가 없겠죠? 알아들었어요? 네. 2번 문제가 아마 거꾸로겠지. 그게 아마 7이겠지, 그지? 자, 뒤로 와봐. 필수 14번. 민유야 40분에 끝내주면 되냐? 네.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문제가 뭐라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x가 2가 아니고 x가 3이 아니다 이래. 아 대가리 터져. 뭐가 아니고 그래, 그치? 근데 봤더니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여기 봐. P가 되면은 Q가 된다라고 써있는 거잖아. 앞문장이 P고 뒷문장이 Q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이 뭐래? 참이래. 됐어? 얘를 대우로 바꾸면 요거를 뒤집어서 이쪽으로, 요거를 뒤집어서 뒤쪽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x가 2가 아니고 x가 3이 아니래. 여기는 2고 and지. 그럼 그거를 뒤집으면 뭐라고 써야 돼? x가 2 이거나, 요거를 바꾸면 얘, and를 바꾸면 또는, x는 3. 이런 상황이 되어주면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b가 0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한마디로 20기의 두 근 2랑 3이라는 얘기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끝났지? 맞냐고? 근데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구나. 이거는 자, 잘 생각해봐. 이렇게 써있는 문장이 참이래.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 분명히. 아니, 또는이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어떤 문장이 참이 되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의 진리집합이 뭐야? 여기가 이거나니까 얘하고 얘인 거지. 그치? 만약에 여기서 중근으로 완전 제곱식이면 여기 2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알아들었지? 이거나 아니라 2와 3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x가 어떻게 2이면 3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너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거 다 얘기해. 다 반박해줄게. 근데 이거를 너네가 그냥 아니 뭐 그렇게 짜고 넘어가면 안 돼. 너네처럼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알겠어? 여기는 다 말싸움하는 거라서 니네가 나를 말싸움을 이길 수 없겠지만 그 말싸움을 자꾸 덤비셔야 돼. 그래야 네가 하면서 늘어요. 진짜로. 자, 필수 유형 15, 16 넘어가시고 오늘 안에 설명하기 좀 쉽지 않아. 됐네 그러면? 혼자 넣고 아니야 그것도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합시다. 됐어. 그다음 숙제 어디까지야? 273도까지 3 오늘은 어떻게까지 풀어야 돼? 충분히 불충분하다. 여기 봐.
숙제 218페이지까지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들어있는 거 빼줄게. 첫 번째 214페이지 제끼고 215페이지 제끼고 216 제끼고 됐지? 그 다음에 217페이지로 가서는 217페이지는 다 하시고요. 218쪽에서 14, 15, 16, 17 4개 제끼면 됩니다. 14번부터 17번까지 16번도 14번부터 17번까지 근데 16번은 아니야. 아 그래 뭐 그래 할 수 있겠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시포크. 됐죠? 그 저번 시간에 숙제로 포함하지 않았던 막 집합 문제 남아있으면 해서 와. 8까지가 시간 많다. 네.